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교육감에 다시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합니다. 도성훈 예비후보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해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 결성 회복에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왜 다시 재선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코로나 시기를 모든 학생,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 참 어렵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학생들이 지난 18일부터 전체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에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그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디자인하고 또 다채로운 성장 지원으로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성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얘기하셨고요. 미래 얘기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무엇을 할지 보려면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성과들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우선 그 공약 이행률이 S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예. 우선 그 사립 유치원 만 SA라고 5세 하시면 최고 등급이죠. 예. 혹시 자체 평가 매니페스토에서 나온 최고 예. 등급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천시 교육감의 그 4년간의 정책의 97% 달성 이걸 인정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을 완성을 했는데요.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비가 완전히 제공되는 6대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적은 도시가 바로 인천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진로진학 종합 플랫폼인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구축을 했는데요. 진로 적성 검사서부터 체험학습, 멘토 상담, 또 진로 이력 축적 등의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3월 달에 한 9만여 명, 4월 달에 20만여 명, 최고 하루에 한 5만여 명씩 찾아올 정도로 그동안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학생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 또 우리 타 지역 학생들도 많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구축을 했고 또 AI 소프트웨어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중1 노트북을 전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초 4학년부터 고3까지 그런 노트북 지원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전면화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중1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생태 시민 교육 10만 그린 리더 양성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 중이고요. 또 3대 에듀투어, 강화 에듀투어, 또 에코 에듀투어, 섬 에듀투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그 신도시에 학교 신설을 28개 그리고 425실의 교실을 증축함으로써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고 또 원도심의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축 사업을 특히 인천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개축하기로 결정을 해서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훨씬 거죠? 우리 인천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개축으로 결정하고 금년에 14개 학교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특히 이제 덕적도의 그 폐교 위기를 야구부 창단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금 정상적인 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구도심의 학교도 그대로 존치하고 신도시에는 더 늘렸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가고 싶은 연계를 해 나가고 싶은 정책들 그러니까 씨앗은 뿌렸는데 충분히 자라지 못한 정책들 한 가지만 이건 얘기해 주신다면요. 한 가지만요. 예. 일단 대부분 다 계속되는 그 사업이고요. 저는 이제 특히 우리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래서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을 통해서 인천 학생 성공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사업을 지금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세계 미래 얘기, 사실 세계 미래 얘기하면 약간 막연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싶은 정책을 키우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1인 1 외국어, 영어 이외에 외국어 교육과 또 AI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또 학생 국제 교류를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매년 10,000명 이상씩 교류를 하고 특히 학생 기업가 정신을 위한 해외 연수 또 인천에 14개나 되는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국제기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인천형 글로벌 진로 과정 운영으로 해외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연수 얘기도 하셨고요. 또 학생들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학생과 학생을 연결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그림일까요? 교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보편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격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끼리 수업도 하고 교류도 하는 이것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게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또 실제 교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안 되는 측면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연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인천의 수능 시험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 기초학력도 좀 떨어진 것 같다. 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세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인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11%, 13%, 15%씩 5개 대, 10개 대, 20개 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천이 이제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가 40만이 적은데 우리가 재작년부터는 학생 수가 부산을 역전해서 현재는 한 수천 명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 대학 진학률 때문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018년 그 12월 7일 날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표됐던 그 논문 가운데 하나가 인천이 왜 300만으로 성장하게 됐는가. 첫 번째가 집값이 싸고 안정됐다. 두 번째가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좋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되고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하고 학교별로 학습 반올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비롯한 한 6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 결손에 대한 회복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능 문제는 사실 수능은 이제 그 수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2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한 자리 수로 해서 중간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건 뭐 평균적으로 이런 거 평균 밝히고 뭐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면서 5대 핵심 공약도 발표를 하셨는데 1대 공약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실현하겠다. 어떤 얘기일까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안전 없이는 공부도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이라든가 등굣길 안전, 또 급식 안전, 학교 폭력 안전 등 종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유초등학교의 책임 돌봄 그리고 기초학력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특히 이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학습 결손,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통합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지원단이라고 하시면 교육청에서 인력들이 파견돼서 그런 얘기일까요? 교육청에서 55명의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예. 그분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직접 컨설팅하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 학교의 문제가 뭐고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를 한 거죠. 그거 우리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교육부에서 좀 전국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진학에 관련된 얘기하셨고 기초학력 얘기하셨는데 미래를 얘기하시면서 디지털 생태 교육을 강화하겠다 어떤 얘기일까요? 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온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학교 교실마다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노트북을 전원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노트북 지원 사업부터 앞으로 초4부터 고3까지 노트북을 지원해서 코딩 교육을 좀 전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그런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과 AI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AI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어플을 자기 핸드폰에 하나씩 깔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좀 AI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디지털 생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저도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생태 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 시대를 이제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해서 2030년에 탄소 중립, 2050년에 탄소 제로 이런 부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 순환 교육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그 기후 재난 대응 교육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 특히 우리 인천은 바다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10만 그린 리더를 양성하고 또 강화 에듀 투어라든가 또 에코 에듀 투어, 또 섬 에듀 투어 이런 걸 통해서 해양 리터러시를 활용하고 이 바다를 통해서 기후 재난 대응 교육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의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성훈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